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에게 듣는다. 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은이 사라진 지 41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일단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중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데 꼭 나타나야 될 행사가 10월 10일 당 창건일 행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안 나타나고 안 불과 나타나도 뭐 며칠 되는 간격인데. 안 나타나도 되는 아주 사소한 행사거든. 거기는 왜 나타났느냐? 요것을 풀면은 권력층 내부의 어떤 암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이 노동당 조직부 실권을 장악한 노동당 조직부와 네. 수령 연기를 해야 하는 김정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런데 당 창건 행사에 나타나면은 노동당 조직부를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피하고 자기 페이스대로 나타난 게 아니냐. 아, 김정은이 일부러 10월 10일 날은 일부러 본인이 피해. 안 나타났다. 불과 4일 그러니까 차이잖아요. 며칠 차이 불과 아닌데 4일 차이는 뭐 오늘 반드시 지팡이 짚고 나왔으면 그렇죠. 그날도 지팡이 짚고 그 나올 수 있다. 중요성으로 보면 당 창건일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그것은 빠져버리고 그럼 그걸 일부러 피하고 오늘 별 의미 없는 무슨 시설, 과학 시설에 거기 가서 이제 그건 별 필요 가는데 나타날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백악관도 그렇고 우리 합참의장도 그렇고 김정은 통치 체제에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우리 대표님께서는 줄기차게 무슨 사단이 났다 그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 없죠. 형식적으로 그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정권 잡고 나서 계속 숙청의 연속입니다. 갈등의 연속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영호가 숙청되더니 장성태가 숙청되더니 요 사이는 또 보위부하고 조직부가 갈등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권력층의 내부 갈등은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김정은의 좀 이상한 등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숙청 자체는 그런데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숙청이라는 게 나타나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강화하는 숙청이 아니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단종이 말이죠. 예. 단종이 자신의 후견인인 김종서를 예. 그 수양대군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분은 뭐냐 하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말하자면 김종서가 장성택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냐. 김종서를 죽여버리니까 단종이 외로워진 거하고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어제. 예. 이거는 어떤 뜻에서 나온 말이고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잘못된 것 같아요. 5.24 조치가 뭐냐? 이것은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그러니까 그렇죠. 피를 흘린 대가로서 우리가 5.24 조치로서 우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대북 제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46명이 희생된 대가예요. 이것을 헐값에 넘긴다든지 하면은 의리상 안 되는 것이고 전략상 안 되는 것이고 2008년부터 약 6년 동안 계속된 대북 제재가 북한에서 중대한 변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시장이 커졌습니다. 배급 체제가 마비되니까. 그리고 권력층이 돈줄이 끊기니까 권력층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장성태가 이렇게 숙청된 그 근본 이유가 돈줄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그렇죠. 싸움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중대한 우리가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도록 하는데 5.24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가져가야 되죠. 이걸 만약 풀어버린다든지 하면은 2000년에 그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 의해서 김정일 정권을 살려줘서 핵무기를 만들도록 한 그 잘못을 또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대표님 얘기에 동감하는 게 뭔가 확실하게 저쪽에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지 이걸 풀지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이걸 푸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화해 제스처를 5.24 조치로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이 부분은 아마 협상 대상이 될 겁니다만은 남북한이 기본적으로 전쟁하는 나라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서 해야 돼요.
북한이 좋아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좋아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는 북한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뭐 이 확실한 뭔가 뭔가를 보여줬을 때 해제하고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거는 그건 뭐 찬성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무조건 그냥 저쪽이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만합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어제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그 대북 지원 방안들에 글쎄, 뭐 많이 대해서도 나왔던데.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그걸 보고요. 네. 저는 이 통일준비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이 그것도 빨리 없어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또 왜 또 그렇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남북 관계를 위해서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하자고. 아니, 북한이 변하면 그런 것도 해야죠. 근데 어제 내놓은 거의 모든 아이디어는 통일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9조 원을 들여가지고 북한의 남방과 수도를 대주겠다. 그 다음에 DMZ의 생태계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이거 통일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일 뒤에 해야 되고. 아니 남북 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환상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어제 막 쏟아졌더라고요. 동북아 무슨 개발은행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다. 아니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나서서 북한에 돈 대주기 위해서 은행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겨울인데 봄이 왔다고 하면서 외투벗으라고 하면 얼어 죽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냉전이 계속되는 겨울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이런 지원 방안들이 나온 거 글쎄, 뭐 아닐까요? 좋은 예로 100만 가호를 말이죠. 네. 9조 원을 들여가지고 난방해주고 수도 놓아준답니다. 그럼 그 100만 가구가 누가 되겠습니까? 전부 노동당원 될 겁니다. 노동당원 집만 골라가지고 해주는 결과로 나갈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통일된 다음에 해야 될 일과 통일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분노하지 않는, 거기도 군인 출신 위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6만 명, 국군포로 6만 명을 버렸는데 500명이 살아있다. 이 사람을 송환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 말이 안 나오고, 그것을 불법 응용한 그 불법적 행동한 정권을 도와주는 아이디어만 경쟁적으로 냅니까?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대학생들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그 서울 지역 대학들이 개발하고 있는 숲. 그 이제 개발을 허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 그 인근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숙사를 짓는 것은 대학생들의 환경을,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도심 숲을 잘라버리면서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숲은 공해 정화 기능을 합니다. 그죠? 공해 정화 기능을 하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지역이고 또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지역으로서 유지해 오다가 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에 해제해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한 40%를 녹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북아현 숲인데 북아현 숲에 지금 이화여대가 짓고 있는 공사에 의해서 한 2달 사이에 축구장 5개 규모입니다. 3만 평방미터의 안산 자락에 있는 숲이 사라져버렸어요. 숲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졌느냐? 1200그루의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약 200종의 동식물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심 숲은 절대로, 이건 거의 절대로 보존해야 돼요. 도심 숲, 우리가 흔히 시민의 허파 이러지만은 기숙사는 그런데 굳이 캠퍼스 안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도심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데 그래서 캠퍼스 바깥에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해줘야죠. 일본이나 미국에 많은 대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하나 좀 의아한 게 오늘 우리 뉴스에서도 그 아이템을 다뤘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그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러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반발 보통 시위하고 많이 해서 알 텐데. 이건 크나큰 미스테리예요. 말하자면은 도롱뇽 그러죠. 아니, 글쎄. 도롱뇽을 보호하기 그러니까 저도 위해서 오늘 그 아이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단식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KTX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는데 그거하고는 규모상 비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40%의 자연 녹지가
서울 도심에서 없어진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단 하나의 환경단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것은 이것을 주도하는 박원순 시장과 코드가 맞거나 이념적 가치관이 같거나 그걸 또 그렇게 또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때부터는 추측이니까 서울시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저는 NGO는 절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의예요. 근데 뭐 그 대학 부지가 무슨 공유지나 국유지도 아니고 자기네들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뭐 그런 명분이 있는가요? 야,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또 이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대 출신이라는 게 아니고. 아니 왜냐면 제가 고학생이었고 시골 출신의 학생으로 기숙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 마음대로 개발하는데 왜 간섭이냐 이 말씀인데.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환경권은 생명권과 같아서요. 나무를 자르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그건 사람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일 권리가 없는 것처럼 내가 관리하는 자연 생태계라고 해가지고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자연 생태계입니다. 자연 생태계는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십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생태계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만 주를 새로 심겠다 이런 발표까지 다 됐던데. 예. 생태계가 없어지면은 예. 절대로 복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없어지면. 오늘 제가 이 조갑재 대표는 개발론자인 줄 알았는데 환경보호론자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네. 제가 공회 전담 기자 출신으로 1970년대에 아니 보통 조갑재 대표 스타일은 개발론자 스타일 아니에요? 중금속 오염물 최초로 보도했다고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날 들러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별 의미 없는 무슨 뭐 시설, 과학 시설에 거기 가서 이제 그건 별 필요 가는데 나타날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백악관도 그렇고 우리 합참의장도 그렇고 김정은 통치 체제에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우리 대표님께서는 줄기차게 무슨 사단이 났다 그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 없죠. 형식적으로 그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정권 잡고 나서 계속 숙청의 연속입니다. 갈등의 연속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영호가 숙청되더니 장성태가 숙청되더니 요 사이는 또 보위부하고 조직부가 갈등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권력층의 내부 갈등은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김정은의 좀 이상한 등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숙청 자체는 그런데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숙청이라는 게 나타나지 그럴 수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강화하는 숙청이 아니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단종이 말이죠. 예. 단종이 자신의 후견인인 김종서를 예. 그 수양대군이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명분은 뭐냐 하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말하자면 김종서가 장성택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냐. 김종서를 죽여버리니까 단종이 외로워진 거하고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뭐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어제. 이거는 어떤 뜻에서 나온 말이고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잘못된 것 같아요. 5.24 조치가 뭐냐? 이것은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그러니까 그렇죠. 피를 흘린 대가로서 우리가 5.24 조치로서 우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대북 제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암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이 노동당 조직부 실권을 장악한 노동당 조직부와 네. 수령 연기를 해야 하는 김정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런데 당 창건 행사에 나타나면 노동당 조직부를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피하고 자기 페이스대로 나타난 게 아니냐. 아, 김정은이 일부러 10월 10일 날은 일부러 본인이 안 네. 나타났다. 불과 4일 그러니까 차이잖아요. 며칠 차이 아닌데 뭐 오늘 지팡이 짚고 나왔으면 그렇죠. 그날도 지팡이 짚고 나올 수 있다. 요성으로 보면 당 창건일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그건 빠져버리고 그걸 일부러 피하고 오늘 뭐 과학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에게 듣는다. 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은이 사라진 지 41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일단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중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데 꼭 나타나야 될 행사가 10월 10일 당 창거딜 행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안 나타나고 안 불과 나타나도 뭐 며칠 되는 간격인데. 안 나타나도 되는 아주 사소한 행사거든. 거기는 왜 나타났느냐? 요것을 풀면은 권력층 내부의